1873년 가을, 일본 나라현 텔리시. 메이지 천황의 정식 허가가 떨어진 직후 한 신관이 1500년 동안 봉인된 신성한 함의 봉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놓여 있던 것은 길이 74.9cm의 단조 철검 한 자루, 본체 칼날 한 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가지 모양 칼날 6개가 뻗어 이뤄진 7가지 도검이었습니다. 칠지도, 칼날 양면에 정자로 새겨진 60글자 명문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을 1500년 동안 갈라놓은 핵심 미스터리. 4세기 백제왕이 만든 한자로의 도검이 어떻게 일본 황실 신궁 깊은 곳에 15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1873년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냈는지, 그 진짜 정체를 한 장면씩 펼쳐드립니다. 그 1873년 봉인 해제의 배경에는 메이지 정부의 한 사업이 깔려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그 해부터 전국 신사와 사찰을 정리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고, 각 신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해온 신물과 봉인된 보물을 새로 정리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가운데 한 곳이 일본 나라현 텔리시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이었습니다. 일본 황실 직속 신사로 알려져 있던 곳, 신궁한 신물함은 그 시점까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되어 이뤄졌습니다. 신궁의 봉인을 풀고 신물을 점검하는 작업을 직접 맡은 인물이 대궁사 칸 마사토모. 일본 내무성 관리 출신으로 메이지 시대 국수주의 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1873년 가을 이소노카미 신궁의 대궁사로 부임한 배경에는 메이지 천황의 정통성을 증명할 신검을 찾는 임무가 함께 깔려 있었다는 점이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소노카미 신궁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영역은 금족지라고 불렸습니다. 금족지, 사람의 발길을 금지한다는 의미. 신궁 안에서도 외부 접근이 가장 엄격히 차단된 핵심 영역. 신물함은 그 금족지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1873년 가을, 칸 마사토모가 신궁의 신물 점검을 시작했고, 그 이듬해인 1874년 8월에는 메이지 천황의 정식 허가를 받아 금족지 발굴 작업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천황 직접 허가가 필요한 신성한 영역의 봉인 해제. 그 자체가 칠지도 발견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칸 마사토모는 명문이 4세기경 한반도 백제 양식 한자임을 1차 식별했습니다. 도검의 모양 자체가 단순한 검이 아니라 의뢰용 외교용 도검임을 형태부터 분명히 보여주는 구조. 7가지의 칼날과 60글자 금상감 명문이 4세기 백제 왕실 장인의 정점 기술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명문은 양면 모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표면에 약 34글자, 뒷면에 약 27글자, 합계 60글자. 모두 금상감 방식으로 새겨진 정교한 글자였습니다. 금상감은 칼날 표면에 홈을 파고 그 안에 금가루를 박아 글자를 새기는 4세기 백제 왕실 장인의 정점 기술이었습니다. 칠지도는 1953년 일본 정부에 의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현재도 이소노카미 신궁 안에 보관 중이며 일반 공개는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명문 표면 34글자는 도검 제작의 시점과 기술적 배경을 기록한 내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연호 4년 11월 16일 병우정양의 백년강이라는 정면철로 칠지도를 제작했고, 부분 마모된 글자를 거쳐 공우왕에게 적합한 도검으로 부분 마모된 장인 이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흐름. 명문 뒷면 27글자는 도검의 의미와 외교적 메시지를 직접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선세일의 미유차도, 백제 세상에 부분 마모된 글자를 거쳐 기성음하여 고위 외왕지조 전시 후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전 세상에 이런 도검이 없었다. 백제 세상에 부분 마모된 글자를 거쳐 기성음하여 외왕을 위해 만들어 보낸 것이다. 후세에 전시하라. 영문 가운데 본문 풀이의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이 뒷면 후반부에 있습니다. 고위 외왕 지조. 일본 외왕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측 풀이는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 위 외왕 지조의 어순과 표현 방식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백제왕이 일본 외왕에게 만들어 하사한 외교적 선물이라는 풀이가 한국 측 풀이의 주류 시각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이 풀이의 근거는 영문 어순뿐이 아닙니다. 백제 근초고왕의 재위기간이 346년부터 375년까지였고, 이 시기에 백제가 동아시아 외교 무대에서 매우 강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1차 사료가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372년 백제는 중국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 외와도 깊은 외교 관계를 운영했고, 가야 일부 영토도 흡수했습니다.
4세기 후반의 백제는 동아시아 다극 외교를 동시에 운영한 강국이었습니다. 근초고왕 시기 백제 왕실이 동아시아 영역에서 후왕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도 한국 측 풀이를 뒷받침해온 자료였습니다. 후왕은 종주국 군주가 주변 제후국 군주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동아시아 고대 외교 형식이었습니다. 1600년 전 칠지도 명문에 새겨진 후왕이라는 글자는 백제왕이 일본 외왕을 후왕으로 인정한 외교 표현이라는 점에서 한국 측 풀이는 칠지도를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외교 산물로 짚어왔습니다. 일본 학계의 전통적 풀이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명문 속 공후왕이라는 표현이 후한 황제의 칭호와 비슷한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한 일본 학계는 칠칠지도가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헌상한 도검이라는 풀이를 1900년대 초부터 정착시켰습니다. 이 풀이의 근거는 일본 측 1차 사료 일본서기 신공기에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일본서기 건구 신공황후 섭정 52년 9월 항목에 백제가 일본에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두 가지 보물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칠자경, 칠지도와 함께 등재된 또 다른 보물입니다. 7개의 돌기가 새겨진 청동거울. 일본 서기는 칠지도와 칠자경 두 가지를 백제가 일본 야마토 왕권에 보낸 보물로 한자리에 함께 적어둔 흐름입니다. 칠자경은 7개의 돌기, 칠지도는 7가지의 칼날, 두 가지 모두 7이라는 숫자를 핵심에 두고 만들어진 의례용 외교 산물이라는 점이 한일 양국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대목입니다. 일본 서기 편년으로 신공화무 섭정 52년은 372년에 해당합니다. 한국 학계에서 짚는 백제 근초고왕 27년 369년과 약 3, 4년의 편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일본 서기 편년 표기 방식 때문이라는 점도 양국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일본 학계의 헌상풀이는 1945년 이전까지 인나 일본 부설의 한 근거자료로 활용됐습니다. 4세기 일본 야마토 왕권이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백제가 일본에 헌상했다는 맥락의 풀이였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 자체가 1945년 이후 한국 학계 안에서는 1차 사료 부족과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결합된 풀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왔습니다. 칠지도 헌상풀이도 이 임나 일본 부설의 흐름과 함께 한국 학계 안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않은 풀이였습니다. 한일 양국 1500년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에 놓인 부분이 명문 첫 글자라는 점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양국 모두에게 가장 궁금한 흐름이었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한 글자. 명문 첫 글자가 부식으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 글자가 마모된 흔적만 남아 있었고 그 한 글자의 본래 모습을 두고 양국 학계의 풀이가 갈렸습니다. 태화. 중국 동진의 연호로 풀이하는 시각. 동진 태화 4년은 서기 369년에 해당합니다. 백제 근초고왕 24년, 한국 측이 짚어온 도검 제작 시기. 태시. 또 다른 시각의 풀이. 태시 4년은 서기 372년에 해당합니다. 일본 서기 신공기 52년 헌상 시기와 일치하는 풀이. 단 한 글자의 마모. 그 한 글자가 369년과 372년이라는 3년의 시간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 3년이 백제가 일본에 하사했는지 헌상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미스터리가 된 흐름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 학계 내부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됐습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 학계 주류는 헌상설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학술 검증이 누적되면서 헌상설과 하사설이 일본 학계 안에서도 양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헌상설의 권위가 점차 약화되는 흐름이 일본 학계 안에서도 진행됐고 2010년대 들어서는 백제왕실 자체 제작 퓨어스 외교 산물 시각이 일본 학계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일본 교과서 자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일본 교과서가 칠지도를 헌상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명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일본 교과서 일부에서 헌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헌상이 아닌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흐름. 일본 측 학계의 헌상풀이가 점진적으로 약화된 결과가 일본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일본 측 학계 본인들의 학술 검증 위에서 헌상풀이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려워지는 흐름이 교과서 표현 자체의 변화로 이어진 흐름. 한국과 일본 양국이 1500년 동안 한자리에서 만나지 못한 칠지도 풀이가
일본 측 안에서 자체적으로 헌상에서 선물로 표현이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2025년 5월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이 이소노카미 신궁의 허가를 받아 칠지도에 대한 1차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진행한 발표 자료가 등재됐습니다. 나라 국립박물관 개관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초국보전과 함께 추진된 1차 정밀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사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칠지도 도검 본체의 내부 상태가 거의 부식되지 않은 채 양호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1600년 전 단조 철검 한 자루가 일본 신궁 신물함 속에서 부식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살아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 나라 국립박물관장 본인이 1600년 전 칼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는 표현으로 직접 발표한 사례였습니다. 1차 CT 분석을 통해 마모된 첫 글자의 가독성이 일부 향상되어 화의 형태로 식별되는 흐름과 백제의 두 번째 글자 가독성도 일부 개선된 흐름이 함께 보고된 사례였습니다. 나라 국립박물관은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추가 명문 해독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1873년 칸 마사토모가 신물함을 처음 연 시점부터 약 150년이 흐른 그 자리에 1차 CT 분석이 처음 진행된 흐름. 그 자리가 한일 1500년 미스터리의 마지막 답이 풀려가는 첫 장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 학계의 시선이 함께 모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이 만들어 일본 외왕에게 보낸 칠지도 한자루. 1500년 동안 일본 항실 신궁 안에 봉인된 채 묻혀 있었고 1873년 우연히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 도검. 그 양면에 새겨진 60글자 가운데 마모된 한 글자가 한일학계를 1500년 동안 갈라놓은 양상. 그 진짜 정체는 어디일까? 1500년 전 백제왕이 만들어 보낸 60글자가 지금도 일본 신궁 깊은 곳에서 한일 양국 학계의 답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흐름. 마모된 한 글자가 풀리는 그날에 한일 1500년 미스터리의 마지막 답이 함께 모습을 드러낼지